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 제 11회 2부 개수작 시작합니다. 야, 김정은 또 쐈다, 또 쐈어. 뭘요? 미사일. 또 썼어요? 제발. 속보로 떴네. 이 새끼들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걸핏하면 쏘더라. 떴네요, 지금. 야, 그리고 오늘 그거 있었거든. 오늘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일단 뭔 또 개수작이지? 언급, 합의 없이 종료. 그냥 쐈어, 세 발. 세 발 쐈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 발 쐈다고 떴더라고. 나도 지금 방금 배가 아파갖고 싸고 왔는데. 아유, 진짜 더티하게. 떴네요. 동해상으로 발사, 이렇게 떴네요. 그렇지. 내일 아침 축구에 싸고 지랄이야. 그나저나 그게 있더라. 내가 댓글을 열심히 달다 보니까 네. 이 차츰 우리가 이제 한 2달 됐지? 2달 좀 더 됐지? 4, 5, 6, 7주 3달 될라 그러네? 네, 거의 그 정도 됐죠. 이 댓글에 어떤 그 사연들 올라오는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더라.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 단순하게 내가 뭐 강조한 것도 있지. 종목 상담하지 말고 좀 스토리 있게 해달라 했더니 스토리 있는 것도 있고 별로 신경 안 써서 공부하는 것도 많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지난 방송 때 연락 지랄했잖아요. 왜 댓글 안 다냐. 그래서 내가 또 내가 공지사항 이번에 글에 쓴 게 뭐냐면은 댓글 밑으로 한 2, 30개 안 달리면 나 오늘 방송 안 한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폭풍 댓글들이 올라와서 오히려 지금 가입한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입 그냥 막아버릴까. 이렇게 협박을 하기 전에. 그냥 협박이잖아. 막을 순 없잖아. 네. 막을 순 없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또 저희도 막지도 않고. 그러니까 댓글을 좀 열심히 달아주고 하면 쓰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네. 또 왜냐하면 또 사람이 그러잖아.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하는 이유가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 보람 때문에 저는 하고 있거든요, 방송 자체를. 그렇지. 내가 거기도 그랬지만은 솔직히 뭐 가입 인사에 안녕하세요 그런 거는 10초면 끝나. 근데 이제 뭐 개수작 물어봐 그런 건 다시 책도 꺼내고 다시 분석을 하는 거거든. 그지 않니? 제작 풍경은 졸라 오래 걸려요. 근데 제작 풍경에는 왜 댓글이 아무도 안 달지? 예전에는 진짜 많이 달렸거든. 그게 제곱 물론 많이 달리는 보통 예전에는 네가 좀 재미없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제작 풍경이 찾아가기가 졸라게 힘들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 아니 우리 진짜 청취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이 방송 제작을 올리고 그거 하는 것도 사실 엄청 시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그냥 재미나게 그래도 오늘은 김지사님 오늘 코스염이 더 빛나 보입니다. 이런 하나의 정도에 대한 허위성 글들 있죠. 그래서 내가 제작 풍경을 그만 쓸까. 됐거든? 그런 생각도 해봤다. 자, 일단은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매일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라는 이런 관박관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반드시 되는 산업에 투자할 때 필승 전략을 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럼 원래 너무 많이 싸우면 질 확률도 높은 거야. 그래서 매매를 하기 전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알고 중심을 좀 잡고 운용하는 자금의 용도도 다르고 이 돈은 3주 안에 빼야 되고 또 1년 안에 빼야 되고 혹은 이걸 짱 박아놔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결국에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에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분기별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군들 위주로 성장을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다 PC 앉아서 애니팡 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연예인 특수효과 있잖아요. 김수현 효과, 탑 효과, 대부분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그 기업들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지. 성장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 주변에 항상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 투자들의 행복감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왜? 월급은 올랐지만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말 나왔다. 네.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건을 싸게 사면은 부끄럽다? 오히려는 이제는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명해졌다라고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게 사야지. 네. 생활 속에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 미국에서 맥도날드 할머니 있잖아요. 투자를 기억을 해보면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잘 팔려서 맥도날드를 사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파니까 콜라도 같이 파네? 그래서 코카콜라를 산 것처럼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그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그 상한가 같은 이런 종목에 막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활 속에 찾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생활 속의 주식.
그게 중요한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이지. 그래서 뭐, 내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비트맨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막아. 자,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다음. 이번엔 다음을 얘기하려고요. 다음? 넥스트. 03570. 다음 주식이 있잖아요. 03570. 네. 그래서 다음과 이번에 카카오톡의 합병 소식에 주말 동안에 지난주 그 주말 동안 계속 흘러나왔고 5월 26일 또 이제 카카오톡은 합병한다고 해서 그로 이제 거래 정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이제 상한가 두 방. 재미있는 점은 공시 발표가 주말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전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미 소식을 접하고 선침해한 개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날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가 400만 주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점 상한가가 두 방에 들어가고 뭐 목요일 날에 뭐 10만 7천 원이 넘어가고 이제 쭉 눌려서 9만 7천 원까지 밀렸다가 움직임이 없는 듯 하다가 6월 20일 날에 합병 주요 사항 보고서 딱 나오면서 카카오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서가 올라오면서 상승 다시 시작했거든요. 세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 대비 235% 성장했고. 와, 진짜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6월 23일 날에 결국 상한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거의 뭐 얘네 아마 한 몇천억 이상. 얘들 나쁜 놈들이야, 카카오 이놈들. 6월 25일 날에는 얘놈들이 게임 회사들 돈 다 빨아먹어.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6월 25일 날 수요일 날에도 결국에는 어제죠. 12만 원대까지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나올 악재는 사실 제한적인 반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이런 카카오와 IT 기업의 특성상 호재를 만들기 좋은 재료들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빠지고 기관과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는 그림은 앞으로도 움직임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거대 포털 사이트가 횡보가 점점 심해져서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 이 다음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은 재밌는 싸움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그리고 걔네 이름이 그럼 어떻게 바뀌나? 카카오, 다음 카카오. 다음 카카오? 카카오 그렇게. 다음 이게 아니고? 다음 카카오. 다음 카카오? 이제 다음으로 나올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번 얘기하는 건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상한가 이제 종목들 특징주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아이리버도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바로 이제 SK텔레콤에 아까 대한, 얘기하셨죠? 네, 인수 점상. 관련에 대한 이 연속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4,575원, 약 15% 올라가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인수 이야기로 인해서 2,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한 대씩 1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SK텔레콤이 통신사잖아요. SK그룹이 SK텔레콤 통신사를 먹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를 먹었죠. 그 다음에 로엔, 멜론 인원 노래 듣는 거. 그 이후에 아이리버 제조사를 이제 흡수를 한다. 스마트폰에 있는 주변 기기들을 흡수하고 특히 음원과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목적으로 아이리버를 인수를 한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블루콘 같이 액세서리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 흐름을 지켜봤을 때 아이리버 그리고 안한전자와 같은 대형사와 연계된 액세서리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 MP3나 애플인가요? 애플에 들어간 전자사전인가? 구글인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업체로 뭐 특허,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또 SK그룹이 이 목적으로 또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90년대 후반 최고였지. 나 아직도 우리 집에 서랍 속에 그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있어. 요만하게. 도장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막대기. 지금은 한 10곡 들어가면 용량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아이폰 애플에서 나온 거 뭐였지? 아이팟인가? 네. 그거 나오면서 망했었지. 그래서 SK텔레콤이 안한전자와도 휴대용 고음질 와이파이 오디오 개발을 위한 MOU 체결도 했다는 것도 앞으로 IT 기기에 대한 행보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리버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점 상한가로 들어가긴 했어요. 출발은 점인데 막판에 풀렸나?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어요. 내일 풀릴 거야. 그러면은 T 상한 내일 풀려. 점이라는 건 그냥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는 건데 여기에 살짝 상한가가 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T 상한가가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이 T 상한가에 대한 단점이 매수하기가 어렵고 세력에 대한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확 풀어놓은 거잖아요. 네. 문을 하다 아까 표현할 때 하다 해놓은 네. 건데.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저점 매수했을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들이 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신에 급등주에 대한 조짐, 개미들의 매도를 유도를 시킨다. 점 상한가를 출발했다가
확 풀어버려요. 그러면 개인 투자 이제 끝났구나. 매도. 그러니까 지금도 양 대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아이리버가 점상을 칠 수 있는 게 그림을 너무 잘 그린 거야. 원래 이제 매각 이야기 때문에 바닥에서 쭉 올라오다가 딱 어디서 스타트를 받았냐면 SK텔레콤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들어온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들어오면 SK텔레콤이 먹는 게 아니라 SK텔레콤도 후보 중에 하나였거든. 그렇죠. 근데 들어온다 할 때부터 탄력을 받고 한 사나흘 있다가 확정 바로 점상.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권과 이야기가 쫙 돌더라고.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나는 뭐 솔직히 저거 생각하는 거는 내일 내 생각인데 풀린다. 풀릴 것 같아. 내일부터는 물론 시장에서는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노출이 됐다 그렇게 보겠고. 봉태수님이 보신 이번 주 상한가 특징. 이번 주 상한가 특징 중에서 가장 핫하면서 가장 손실이 많이 났던 종목이 하나 있지. 가장 핫하면서 들썩들썩 나는 웃었어. 내가 솔직히 갖고 계신 손해보신 분한테 미안하지만은 딱 아침에 감이 왔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영남제분. 영남제분. 두구두구. 오늘이 26일이니까 정확하게 6월 23일 날 영남제분은 장전에 그것도 장개시 전에 농심으로의 피인수술에 점상 잔량 1,500만 주가 쌓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총 주식 수가 2천만 주밖에 안 되는데 잔량이 1,500만 주가 쌓이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저의 아시는 이사님이 저한테 툭툭 칩니다. 하이사, 그 점상 몇 번 갈 것 같아? 나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이거 풀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감이 와요. 역시나 잘 보면 자 1평균 거래량 20만 주인데 보통 상한가 점상 치면 보통 10배는 기본입니다. 보통 점상에 했던 상한가 잔량은 10배수가 나오니까 그럼 200만 주 정도면 오케이. 200에서 한 500만 주 정도면 오케이인데 1,500만 주가 드는 걸 보고 내가 이상하게 눈이 좀 이상하다 싶었죠. 1,500만 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딱 아침에 장 개시하자마자 점상을 치니까 바로 조회 공시 들어갑니다. 어디로? 양쪽으로, 양방으로. 농심하고 영남제분한테. 야, 농심, 너 영남이 먹을 거야? 영남이, 너 농심한테 팔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야, 너 농심한테 팔리냐? 그렇지. 그래서 직원이 따르릉 전화를 해서 그렇게 내가 말한 멘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농심아, 니들 영남 먹을 거야? 영남이 뭐, 야, 니 농심한테 팔리냐? 자, 그랬는데. 먹을 거야가 뭡니까? 먹을 거야가. 이런 용어가 여의도 표준 용어야.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15분을 못 버팁니다. 이 점상이. 1,500만 주 쌓았던 것이. 보면 고가를 쫙 보면다가 31분경에 한 번 털립니다. 1시간을 결국 못 채우고 상한가가 풀리면서 15%에서 대량의 거래, 200만 주 이상이 거래됐던 종목이 삐질삐질 하면서 결국에는 장중 마이너스 9%로 마감을 하는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병신 같은 짓을 했어요. 영남 쪽에서. 완전 또라이 짓을 했어요. 분명히 병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이 영남 제본이 왜 이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 자, 이 뉴스나 공식 플로를 아는 사람이면 자, 거래소에서 영남 제본한테 야, 니들 팔리냐? 참, 그 대신 그거 대답은 오늘 6시까지 해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돼. 그런데 영남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도 마치기 전에 바로 9시 53분에 바로 공시를 해버립니다. 아니야, 우리 안 팔려. 근데 여기서 영남이 또 실수를 했어. 나의 판단이지만은, 이때 농심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자, 인수를 한다.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농심한테 먼저 물어볼 이야기잖아. 그렇죠. 야, 농심 니들 영남이 먹을 거야? 영남이 그거 말도 많이 했었는데, 사모님 사건, 회장님 말이 많이 했었는데 먹을 거야? 근데 농심은 가만히 6시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영남이가 9시 53분에 바로 답변 공시해버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래서 주가는 결과론적으로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9.83%. 거의 한 20몇 프로. 자, 그렇죠. 꼭지에서 점상, M&A. 와, 영남 제분을 농심이 먹어? 이거는 점상 3-4방이야. 붙었던 사람은 단 1시간 만에 한 20몇 프로. 30%의 손실이 나고. 한순간 날아가 버려. 인생 한 방이야. 2.5배 미수를 쳤거나 신용을 쳤다면 바로 1시간 만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야, 이거 많이 붙었겠는데? 자, 왜 여기서 개미가 달라붙었을까? 나는 또 혼자서 고민을 했지. 왜 붙었을까? 보니까 이게 상한가의 함정인데 M&A 재료 붙었지. 그것도 M&A가 예사 M&A가 아니라 농심이 먹는 그렇죠. 아까 똑같은 거야. 네. 아이리버가 SKT가 먹는다니까 그런 거지. 하창봉이 먹는다 그러면 한가야.
비유가 적절하지. 자, 영남은 보니까 2013년도 7월 2일 후에 얼추 1년 만에 첫 상. 상가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첫 상이 중요하거든. 1년 만에 첫 상을 쳤고 재료가 매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재료의 안 말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다 죽었는데 야. 자, 여기서 내가 또 우리 개수작을 위한 개수작을 방송 숨어있는 꼼수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M&A 매각은 기사가 단독 기사로 나옵니다. 머니 오늘이라는. 내가 일부러 마지막 글자는 가명을 쓸게요. 뭐니 내일도 아니고 뭐니 오늘이야. 네, 네티즌 수사대는 알아서 조사를 하세요. 어떤 매체가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매각건에 대해서. 머니 오늘이라는 데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 기사는 머니 오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머니 오늘과 제휴에 있는 더 종이라는 회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또 이니셜입니다. 같이입니다. 더 종. 근데 중요한 게 아셔야 되는데 머니투데이, 이건 머니 오늘이나 뭐 많은 그 매체들 있잖아. 매일경제나 뭐 연합뉴스 이런 것들은 이런 매체는 그냥 나오는 정보 뉴스는 무료입니다. 무료. 우리가 보는 건데 그 무료 이전에 한 3, 4일 전에 기사가 먼저 뽑습니다. 더 종이라는 이런 매체에서. 그 기사들. 그러니까 그 기사를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먼저 입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보낼 건데 말 건데 근데 악성 기사면 기업에서 야 보내지 마. 내가 좀 잘해줄게. 잘해줄게가 어떤 잘해줄게 내가 방송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야 보내지 마. 그리고 야 안 보내. 야 보낼 거야. 니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잖아. 그런 좀 이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야, 요거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을 다 할 수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매각 공신대 어떤 매체에서 단독 기사라고 나오는 거는 이미 3, 4일 전에 먼저 정보는 다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할 상당히 사람도 다 준비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고 영남이가 점 상한가에서 내 계산으로 마이너스 9% 가고 오늘까지도 약세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남이의 M&A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장에 다 뿌려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실수다. 내가 볼 때는 영남이 조회 공시 담당자의 결정적 실수다. 왜 굳이 물론 결과도 똑같았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날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굳이 1시간 내에 1시간 전에 왜 답변 공시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영남이 어떤 실수였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영남이는 조영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밀가루 회사 영남 제분. 네, 혹시 헷갈릴까봐.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이 상한가를 쳤지만 상당히 좀 불편했던 한때 잠깐 쳤다가 망했던 영남 제분의 이야기 안타깝습니다. 재밌네. 아, 형. 근데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밥이나 먹자. 사실 이제 우리 아까 1부나 지금 2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상한가 따라잡기는 많은 노력과 사실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상한가에 대한 종류 기준만 제가 놓고 보더라도 9개로 제가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상한가의 어떤. 상한가 이 단어는 하나지만 이 상한가의 분류를 제가 세세하게 좀 나누면은 9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많어? 네. 상한가, 상한가. 됐거든? 상한가, 뭐 이런 거 알지?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짧은 몸통의 상한가. 짧은 거. 네. 시가가 한 10% 정도 떠가지고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 상한가.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지. 네. 수익률이 좋고 또 좋은 자리에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급등 신호. 즉 매물이 적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또 혹은 호재성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 사실 점상보다 이렇게 몸통 짧은 상한가에서 이뻐 매매하기도 쉽고 그렇죠. 이제 완전 망치형으로 이제 보시면 그렇지. 되는데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좀 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좀 그렇지. 있고 그런 게 있다고 봐요. 또 꼬리 발생 시 그러니까 윗꼬리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위험 신호.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에서 고점에 올라오니까 또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제 단타 적금 시 수익이 좀 적다라는 거. 그리고 악성 물량 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근데 이런 이제 짧은 몸통 상한가에 대한 장점과 단점 정도를 알고 있으면 매매할 때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좋구나 나쁘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긴 몸통 상한가가 또 있겠네. 그렇죠. 긴 몸통 상한가. 허리가 이거는 긴 애들. 얘는 이제 허리가 길면 좀 게으른데. 이제 시가가 쓸데없는 소리야. 시가가 아예 그냥 0% 1% 정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을 쫙 그리면서. 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작부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좋겠죠. 또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해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률.
대신 돈은 좀 많이 들었겠지. 밑에서부터 올렸으니까. 네. 누군가 올렸다면. 네, 그러니까 수익률도 좋을 뿐만 아니라 0부터 15%까지 올라가면 15%에 대한 수익률 좋잖아요. 이런 부분, 이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차트의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특징. 장대 양봉. 힘이 네. 좋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긴 몸통 상한가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점은 있어요. 개인 투자들이 따라 사기 쉽고 또 수익 전환을 하기가 좀 천천히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긴 몸통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0%부터 15%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그 다음날 갭 상승 폭도 좀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없나? 일단은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일단은 따라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이 크게 많이 안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이게 매물 구간대나 혹은 매물들이 나온다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생길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시일성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매물 돌파 상한가라는 게 있어요. 매물 돌파. 예를 들어서 매물을 뻥 뚫어배서 상한가 들어가는 예를 거. 들어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그 이하에서 완전 다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얘가 쭉 그거를 하나의 봉에 관통을 시키는. 아까 내가 말한 이평선을 뚫었을 때. 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단기부터 해서 중장기에 대한 이평선들을 전부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들을 흡수했다. 거래량이 많이 돼야겠다, 근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추세 전환인데 이 매물을 같이 돌파를 하면서 모든 하나의 봉에 뚫고 올라갈 때는 세력의 의지가 반영된 또 거예요. 목적이 강력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세력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그 어떤 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들어, 지금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길 오늘 그 매물 돌파 상한가 흐름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따라붙는 경향들이 있다는 게 있고요. 개미봉 상한가라는 게 있어요. 개미봉? 네. 이거는 이제 저점 매수 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디서는 그냥 개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한가예요. 아, 그런 게 있어? 네.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들이 따라타기 쉽다라는 거. 이거는 문제는 뭐냐? 개미봉 상한가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들어왔다 하면 모두 다 수익권을 만들어주는. 아주 이쁘게 올라가는 상한가네. 그렇죠. 개미봉 상한가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하되 올렸다가 또 다시 태워서 또 다시 올라가고 모두 다 수익권을 다 만들어주는 상한가. 근데 거기서도 엇박자 타는 애들이 있다? 올랐다 흔드는데 샀다 손절, 샀다 손절. 그리고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리버처럼 T 상한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들이 타기가 어렵고 또 급등주의 조짐이 나오되 개인 투자들의 매도를 유도시키는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세력들이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렵다라는 게 또 거래량 상한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매물들을 흡수하는 거 대신에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런 거를 건드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한가를 갔다가 혹은 하한가가 풀리면서 거래를 막 돌아가면서 그 매물들을 이제 흡수시키는 그게 결국엔 또 차트에 대한 추세 전환. 그게 수익률이 제일 좋잖아. 하한가 사서 상한가 가는 거. 네. 근데 이게 매물이 출래됐을 때는 좀 회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또 그렇지. 개인 투자들이 탔을 가능성이 엄청 많다라는 거.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빠른 상한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다라는 거. 빠르게 태웠다는 거는 일단은 개인 투자들이 타기 전에 훅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9시부터 뭐 10시 사이에 터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도 효과 없이 그냥 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빠른 상한가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미리 매물 소화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다시 시작하는 그 초입점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사기가 어렵다. 어렵지. 네. 시작부터 이제, 호가 없이 올려버리는 거 아니야? 네, 쭉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원래 졸라 빠른 건 맞추기가 힘들어. 그리고, 느린 상한가도 있어요. 빠른 게 있으면은 느린 상한가도 있는데, 이 느린 상한가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물들을 흡수하면서 올라가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들겠다. 네. 돈도 많이 들고 대신에 이것도 당일 수익권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대 샀어요. 그럼 5%대 팔았어. 근데 또 올라가네? 그럼 얘 9%에 또 샀어. 또 12%에 팔고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들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들이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지, 그럴 네. 수 있지. 뭐 1%에서 3% 올라가는데 걸리는데 1시간 걸렸어. 아씨 팔까? 근데 팔았어. 근데 5%까지 올라가네? 아씨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털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수익 전환이 느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이것도 말 그대로 개인들의 계속 수익권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따라타기가 좀 쉽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점상한가. 물론 미리 사놨다라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 있지만 개인 투자들은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거. 매물 소화 과정도 없다라는 거. 그림의 떡이라는 거. 네, 그림이 떡인 이런 점 상한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총 정리하면 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이 상한가에 대한 종류도 차트를 놓고 보고, 그리고 현재의 차트 그 가격, 이 위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서 연구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즉, 이런 상한가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하한가도 있고, 또 하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핫다. 네, 핫다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상한가가 하나만 가지고도 세분화시킬 수 있고, 이 세분화된 거를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서로 돈 먹고 돈 먹는 험난한 시장에 쉬운 건 없다. 없지. 지금입니다. 뭐야, 연구야? 아, 오늘 왜 이래? 아예 막 던지는 거야. 뭐 하나 걸리겠지. 막 던지는 것 같다. 오늘은 눈 감은 개미님의 사연입니다. 매집과 물타기 사이. 그 치명적 간극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다. 이러네요. 제목이 좋다.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간극이, 난 이런 치명적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 치명적. 치명적. 됐고 들어보자. 치명적으로 하는데 맞을 거지. 자, 안녕하세요. 개수작 잘 듣고 있습니다. 제작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좋은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요런 단어를 잠깐만 이렇게 나열해 주셔야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근데 약하거든. 아직 못 알아듣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공부하면서 절반이라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 고수분들은 매집 혹은 물타기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법들이 궁금해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식 거래를 몇 년째 해오고 있지만 항상 손절을 함에 있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확 동병상련이 느껴지네. 쉽지 않지. 손절을 제때 하지 못하고 뒤늦게 물타기를 좀 타서 평단가를 낮춰야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면 오히려 주식이 더 떨어지고, 결국 못 버티고 끙끙 앓다가 큰맘 먹고 손절을 하면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는 상황. 꼭 누구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얘기하는 거야. 자, 한마디로 주식을 매수할 때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지금이 바닥이다 결정짓는 것이 너무 많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소소하게 수익을 올리다가도 항상 그 수익만큼 손해를 보는 종목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결국 장고는 몇 년째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회사 재무 상태를 보고 공시 확인도 하고 차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나름 선도 그어보고 주봉, 월봉 열심히 살펴보지만 승률은 좋지가 않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렇게. 근데 저도 자꾸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좀 요약을 하자면 재무, 경기, 공시, 차트 등 주식 매수의 손절가를 결정할 때 어디에 무게를 좀 더 두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여러 변수들 중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노하우를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남자지만 봉 팀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용기가 없어. 존경? 예? 사람 볼 줄. 커밍아웃을 말이야 시원하게 해야지. 자, 들어보니까 우리 눈 감은 개미님이 딱 그거네.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 내가 하면 매집, 남이 하면 물타기. 그렇죠. 이거는 잘 됐을 경우. 그렇죠. 이제 우리 눈 감은 개미님은 내가 하면 물타기 같고 남들은 매집이라는데 여기 대한 고민인 것 같네. 근데 이게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진짜 이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거야. 이 고민은 지금 우리 같이 방송하는 우리 모두도 하고 있고 여의도 매니저들도 하고 헤지펀드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고민이야.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방법을 진짜 알면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겠어요. 그렇지. 네? 내가 여기 이러고 있겠어? 근데 나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눈 감은 개미님이 아까 사연 중에서 지금이 바닥이다. 나는 주식을 하면서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다. 똑같은 이야기거든. 지금 내가 좀 사고 싶은 가격이다. 하지만 나는 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겠다. 자, 여기에 이제 매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들어가고 대신 그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면 나는 팔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는 이제 손절이 나오는 건데 그런 약간은 그 기준은 있죠.
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그런 게 있어. 회사 재무 상태 보고, 공시 보고, 차트 보고, 차트 선도 그어보고, 주봉, 월봉 다 봤는데 승률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보지 마. 어떻게 알았어? 찍어! 아니 하나만 하면 돼요. 글쎄, 하나만 보는 거야. 이야기해드릴게요. 재무 상태를 본다 그러시면은 속칭 말해서 가치 투자를 하면 된다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어떤 그 퀀터 프로그램이라 그러지.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정해. 뭐 몇 년째 수익은 얼마, 배당률은 얼마 이런 기준이 있잖아. 애인이랑 같이 투자하는 거 말고 그냥. 그냥 그렇게 가치 보시면 투자. 되고. 만약 공시를 확인했다. 솔직히 공시 확인 이거는 사후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시 저희가 확인하려고. 공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몇 번 했죠. 공시를 네. 확인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공시 담당자하고 네트워크 있어야 돼요. 이런 솔직히 공시 확인해갖고는 주식 못합니다. 이는 부가적인 요인이고 차트를 공부했다. 그러면 아예 차트에서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 차트 좋아. 재무 상태 좋아. 실적도 나. 근데 자꾸 빠져. 안 가. 안 가. 외국인도 들어와. 안 가. 안 가. 그러면 여기 그의 함정에 빠지거든. 왜 안 가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답은 없는데 아까 많은 이야기 중에서 아마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딱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말은 쉬워도 현실은 힘든. 그렇지. 제일 좋은 거는 손절하지 않아도 될 종목을 사는 거예요. 꼭 굳이 저는 절대로 그 주식의 저점을 사려고 하지 않고요. 저는 뭐 매집이나 물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좀 잡긴 잡아둬요. 그러니까 다 내가 계획을 어디에 잡고 들어갈 때 거기 이틀 하면 나 손절하겠다. 근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들을 사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바닥에 대한 매수를 포인트를 잡진 않아요. 거래량을 봅니다. 결국에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 친구들이 들어온 거래량들, 순간적으로 터진 거래량, 하루 동안 터진 거래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빵 하고 들어왔을 때 거기를 지켜두는 밴드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밴드를 안전하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순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해 나갈 때 그만큼 거래량이 또 터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보지만 그 타이밍에 들어온다면은 오히려 거래량 터진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그게 들어온다면은 누군가가 관리하는 포인트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해서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올리는 주체가 들어왔으면 그 올리는 주체들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리고 바닥을 살려고 하지 말고 비싸게 사면 어때요? 그 비싸게 사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이후에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받쳐주겠지 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을 거래소에다가 돈을 퍼부어도 우리나라 지수는 2% 3%가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들은 싸게 사려고 하지만 기관 투자들이나 외국인 투자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장 시작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사거든요. 가격이 비싸게 사버려, 막. 올라가든 떨어지거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과 개인 투자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개인 투자들이 사는 종목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뭐 2%, 3%, 5% 올라간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종목에 갈 종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투자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사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재무설계, 차트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재무설계 아무리 기업이 개떡 같아서 올라가는 종목도 많고요. 재무상태. 네. 재무상태가 정말 좋아도 안 가는 주식이 많은 것처럼, 수급에 대해 힘. 수급이 결국에는 시황이고, 이 시황이 바로 돈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포커스를 맞춰놓고 아마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틀을 좀 전환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재무 상태 기본적 분석하고 공시 뉴스 플로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차트 보고. 차트도 긋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아. 근데 이제 우리 이분 같은 경우 대부분이 기능요인데 그런데 수익이 안 나면 내가 재무 분석을 공부를 덜 했나? 차트를 아직 덜 했나?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하려고 하니까 공부 양은 많아지고 계속 또 자신감은 떨어지니까 아까 내가 툭 던진 말이 그러면 하나만 해라.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게 문제야. 이 사람이. 그리고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자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네요. 봉태현이 사라 존경합니다. 이거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존경을 하든 사랑을 하든 존경할 거야. 난 사랑할 걸. 남자지 이분. 안 돼 그러면 아니야 나 남자야. 자 근데 나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질문했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물어봤잖아.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무, 경기, 공시, 차트로 나눴을 때 손절가 결정할 때 어디에 무게를 두나요? 손절가 결정할 때 어디에 무게를 두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할 때 재무적인 부분, 경기적인 부분, 공시, 차트 중에 어떤 걸 보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의 이야기는 나는 제1순위로 경기를 봅니다. 경기라는 그 업황에 대한 분위기죠. 경기를 보고 두 번째로 나는 공시를 보고 세 번째로 차트를 보고 네 번째로 재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무는 솔직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0번 재무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고 당연히 적자회사 뭐 감자대회사는 싸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1번을 경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이 단 흐름이거든. 흐름.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흐름이잖아. 흐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하실 때 차트 분석 그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을 계속 보는 게 말에 꼬이는데 마지막 중요한 거는 한마디 맞게 차트에서 가격 똑같은 가격 3개월 전 만원과 5천원까지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랐던 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하나는 주인이 바뀌었고 그 만원을 형성하고 있는 주주가 바뀌었고 두 번째는 만원으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것만 얘기합니다. 이분이 눈 감은 개미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보고 막, 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본 진짜 눈먼 개미가 돼버리는 거지.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인데 나도 옛날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 나는 차트에 그 어떤 보조지표 이평선 없어. 그냥 이평선도 남들이 가장 아는 거 5일선, 11선, 20선, 60일선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느꼈던 거는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느꼈던 거는 계속 나는 시장과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덕이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 혹시라도 제가 농담처럼 자꾸 인양반들 더럽게 못 맞춘다 그러고 내가 실력 없다 그러는데 진짜 이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혹시라도 좀 오해할까봐 요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단디해라 좀. 단디하겠습니다. 단디. 내가 이런 말 한마디는 또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다 꼬였어. 아니, 꼬이는 이유가 있어. 자, 내일 새벽 5시에 우리나라 축구합니다. 벨기에랑. 솔직히 16강 못 가도 돼요. 경우에서 안 따져도. 중요한 거. 박주영 화이팅! 박주영이가 됐든 간에 누구든 간에 한번 이깁시다, 좀.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오늘 GS25에서 BC카드로 수입 맥주를 사면요. 50% 청구 할인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 그런 정보도 우리 많이 돌더만. 그럼 많이 돌아. 아니, 보니까는 그 계수장 홈페이지에도 올라갔더만. 그렇지. 쿠폰 올리고. 네.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너 어디 오면 개수장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네, 거. 제가 이번 홈페이지에도 그 몇 가지 또 7월달 재료 캘린더 이런 것도 그렇지.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럼 와서 한번 또 그냥 눈팅만 가지 마시고. 눈팅하다가 이제 눈팅이 밤탱이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계속 눈팅이 밤탱이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www.gsj.co.kr로 오시면 너무 빨랐어요. 저희 계속 작전 의뢰도 하실 수 있고 궁금하신 사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봉 팀장님 댓글 달아주시고요. 사연 저희들 가지고 방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 풍경 계속해서 그딴 식으로 댓글 안 달면 사장입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사라져요. 물론 보고 싶은 사람이 여기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방송 제작 풍경 계속 열심히 올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또 아이튠즈에서도 저희 확인할 수 있죠? 네. 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7월에 보겠네. 그렇군요. 7월 3일 7월 3일 새로운 전주의 명을 받들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곧 나타나겠습니다. 12회로